16강이죠. 문화의 이해 이제 파트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이제 사회 파트가 있고 문화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회 파트는 15강까지 해서 끝났고, 앞으로 또 15강 동안 저랑 문화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이제 문화 파트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뭔지, 문화가 뭔지부터 이제 당연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좁은 의미의 문화랑,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능에서 선지 하나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밑줄 친 부분이 좁은 의미의 문화인지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네들이 그거를 읽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세련되거나 고상된 것만을 의미한다,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뭔가 평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뭐 뭐 미개한 상황과 대비되는 발전된 상태만을 의미한다 라든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잖아, 야매. 그래서 내가 야매로 요거를 파악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뭐 예를 들면은 문화 센터, 아니면은 뭐 문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문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 응. 그럼 이제 문제에서 여기다 밑줄을 쳐놓고, 이게 지금 좁은 의미의 문화냐 넓은 의미의 문화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나눠볼까? 자,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이 문화라는 게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문화가 지금 어디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는 건데, 문화가 앞에 나와 있으면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그럼 이제 문화가 뒤에 나와 있으면은 얘는 이제 넓은 의미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잘 안 알려드리는 좀 심한 내용인데,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어, 운전 문화 평가라는 거가 있어. 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친 거야.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고, 요거는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었어. 근데 이게 평가원에서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싸구려 사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수능 특강 이런 거에는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문화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좁은 의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좁은 의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봐봐. 이 문화는 평가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 문화를 평가하는 거잖아. 어? 그러면은 밑줄은 문화 평가에다 쳐져 있었지만, 사실 이 문화라는 단어는 이 운전 문화를 평가하겠다는 거라서 문화가 사실 운전이랑 묶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가 뒤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무튼 이제 넓은 의미가 되는 거고, 응? 이 문화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로 판단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파악이 가능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그런 예외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 나왔던 평가원 문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 하시면 되고, 가끔 이제 뭐 수특이나 수능 완성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그런 교재들 있잖아. 그런 데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이해 태도가 있죠. 상대방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관점이 있는데, 문화의 관점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 세 가지가 수능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평가원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죠.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원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겠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밑줄 친 기억에 사용된 문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잖아. 사회의 문화. 그럼 문화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당연히 뒤에 있죠. 얘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고, 1번 미개 상태와 대비되는 발전된 상태를 가리키는 건 좁은 의미의 문화죠. 2번 문화인, 문화 상품에서의 문화는 문화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3번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총체이다. 이게 지금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볼게요. 정신적, 예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이건 좁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5번 선지가 좀 중요한데 별표를 좀 치시고 저랑 같이 좀 볼게요. 자,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과 후천적 학습으로 인한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능적인 행동에다가 밑줄을 좀 쳐볼까? 본능적인 행동. 제가 지금 학교에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를 한 명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 친구는 참고로 사회문화 선택자는 아닙니다. 사회문화 졸라 못해요. 현민아,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본능적인 행동?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래?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품을 하든가, 아니면 뭐 기침을 하던가, 이런 식의 인간의 생리 현상이 있거든? 아니면은 또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행위가 있고, 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너 습관이 있어? 다리 떠는 거? 극혐이죠. 수능 보는데 옆에서 다리 첫 떨고 앉아있으면은 죽여버리고 싶잖아. 어? 그거 말고 또 습관 없어? 우는 거? 잘 울잖아. 어. 아니 뭐 습관이나 하면은 뭐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 있거든? 어.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문화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생리현상이나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 아니면 습관 같은 거. 현빈이가 또 습관이 그 술만 먹으면은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징그럽게 죽여버리고 싶거든. 막 그래서 막 이런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막 자기가 김수현을 닮았대. 미친 거죠. 이제 요즘 김수현 씨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시긴 한데 그건 전 잘 모르겠고, 막 그런 헛소리를 막 해대고, 그다음에 막 애교를 부리고 막 그러는데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5번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천적 학습으로 인한 행동은 문화가 맞아요. 그래서 문화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좁은 의미의 문화인지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 2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문화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은 지금 문화기본법이고,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은 문화예술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문화기본법 제3조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구성원들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대.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문화가 좁은 의미의 문화인지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아까 문화가 앞에 있으면 다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했으니까 얘도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 방식이 다 맞아요. 내가 틀릴 순 없어. 근데 지금 이 문화기본법에서 말하는 문화란 하고 지금 문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정의해준 대로 따라가셔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어쩌고 저쩌고의 총체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이 문화기본법의 문화가 앞에 나와 있더라도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 여기서는 지금 문화가 앞에 나와 있긴 했지만 문제에서 문화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총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문화가 앞에 나와 있더라도 넓은 의미의 문화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화예술의 문화는 문화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문화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죠. 청소년 문화, 얘도 지금 문화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기억에서의 문화는 니은에서의 문화와 달리 문화를 인간 또 나왔네. 모든 행동,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3 디귿. 비물질 문화에서 비물질 문화는 자, 문화는 지금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죠. 기억에서의 문화에 해당합니다. 디귿도 답일 수가 없고요. 리을. 니은에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맞네요. 답은 기억, 리을 하셔서 2번이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얘는 지금 문화의 속성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 문화의 속성 5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첫 번째는 학습성이 있어요. 우리 문화는 학습의 결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습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 있어. 음. 변동성이 뭐겠니? 당연히 문화는 변동한다는 거겠죠. 세 번째 공유성이 있거든. 음. 공유성은 뭐냐면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예측이 가능하고 동질성을 형성한다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인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인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밥을 손으로 쳐먹어요. 더럽잖아.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인도 문화를 공유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인도 사람들끼리는 손으로 밥을 쳐먹는 문화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식당에 가면은 저 사람은 손으로 밥을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 식당에 가면은 이제 인도 사람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을지 뭐 포크로 밥을 먹을지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공유성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 축적성이 있는데 이거 이제 말 그대로 문화는 축적되면서 발전한다는 거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에 점점 기능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 옛날에 이제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가 2007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 씨가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그때 당시 아이폰에는 막 그렇게 많은 기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보면은 야, 요즘에는 그 AI로 이렇게 뭔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 그럼 이제 사진을 찍는데 옆에 이제 누가 나 단독 사진을 찍고 싶은데 누가 나왔다. 이러면 AI가 다 지워주더라고. 어, 그런 기능이 막 추가가 되면서 점점 발전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성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전체성이 있는데, 이 전체성은 어떤 교재에는 총체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네가 좀 옛날 기출을 풀거나 어떤 교과서를 보면은 총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표현이야.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총체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공부했을 때는 총체성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요즘에는 전체성으로 바뀌고 있더라고. 응? 근데 이건 뭐냐면 문화는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문화의 변동이 다른 문화의 변동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킨다. 또뭐 예를 들면은 주거가 같이 변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즘 마트를 안 가잖아. 현빈이네 집도 마트를 안 간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거든. 근데 이제 현빈이네 집은 로켓 아니 롯데마트 그거 어플로 장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터넷 기술이라는 특정한 물질 문화가 발전을 했더니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지 않고 밥도 요즘에는 배달 시켜 먹죠. 쿠팡 이츠 이런 걸로 시켜 먹잖아.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지도 이런 거는 완전 사라졌죠. 요즘엔 다 내비게이션 이런 걸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이제 아빠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주말마다 막 어디 국내 여행 가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내가 한 4살 땐가? 4살 땐가 이제 아빠랑 막 가족끼리 어딜 가고 있었어. 근데 아빠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이제 뒷자리에 보면은 그 뒷자리에 앉았을 때 앞자리 그 뒤에 그게 있잖아. 뭐 포켓 같은 게 있잖아. 거기에 진짜 이 칠판만한 지도가 접혀 있었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하동 이런 데 놀러 간다 이러면은 서울에서부터 그 지도를 이렇게 보고 일단 경부고속도로를 타요.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쭉 갔다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싶을 때 이제 그 지도를 펼치는 거야. 야, 몇 번 국도를 타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봐. 현빈아, 너 그런 시절을 살아봤어? 종이 지도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종이 지도로 운전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봤어? 아마 그 너가 태어났을 때는 그랬을 거야. 내가 한 4살, 5살 때. 나는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막 아빠가 야, 그 도로 번호가 뭐야? 아, 66번? 이러면 아빠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66번 국도를 타. 근데 이제 그게 막 골목골목 나와 있진 않으니까 이제 막 도착을 하잖아? 그럼 하동 어딘가에 있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간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다가 문을 내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 그냥 동네 할아버지한테. 왜 어떻게 가요? 이러면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다 정이 많고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누구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나 진짜 내 거짓말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에 타요. 알려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뒤에서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같이 타고 가면서 길 알려주고 도착하면은 내려서 쿨하게 떠나고. 진짜 이랬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디지털 문화의 발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운전 문화라든지 아니면 쇼핑 문화 아니면은 식문화 이런 걸 다 연쇄적으로 변동을 시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석이 차량의 왼쪽에 위치하고 도로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지만 일본에서는 운전석이 차량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도로 중앙선의 왼쪽 도로를 주행한다.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차량을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운전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호소한대요. 이거는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3번은 공유성에 대한 설명을 찾으셔야겠고 1번부터 보시면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이건 변동성이죠. 2번 문화는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져 풍부해진다. 이건 축적돼서 풍부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축적성이 되겠습니다. 3번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질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동질성을 형성하겠죠. 얘가 지금 공유성의 특징이라서 우리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요거는 총체성입니다. 5번 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의 변동은 다른 요소의 연쇄적 변동을 초래한다. 얘도 총체성이죠. 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 마이크가 잘 켜져 있네요. 사실 마이크가 아까 꺼져가지고 4분까지 풀었는데 다시 찍고 있어요. 왜 웃어?
4번. 자, 지금 ABC가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중 하나라 되어 있는데 교사가 모두 옳게 발표했대요. 그러면은 그냥 답부터 읽으시면 돼요. 답 보시면은 A가 부각된 사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게 공유성이죠. A가 공유성이 되는 거고, B를 보시면은 B가 부각된 사례로 인터넷의 발달이 전자상 거래, 원격 학습 등에 영향을 미쳤대요. 연쇄적으로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총체성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인 C가 학습성이겠죠. 그럼 우리 가에는 당연히 학습성에 대한 사례가 들어오셔야 되고요.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은 학습성이죠. 2번 B로 인해 총체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 공유성의 특징이에요. 3번 C는 학습성은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 변동은 총체성의 키워드죠. 4번 사회 구성원 간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공유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B보다는 A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가에는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치가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풍부해진 것, 요거는 축적성이죠. 답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별걸로 다 김치를 담더만. 또 아보카도 김치 들어봤어? 아보카도 김치? 뭐 그런 게 생겼더라고. 나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아보카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축적성이에요. 5번으로 넘어갈게. 자, 5번 보시면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가 있는데 총체론적 관점이 있고, 두 번째 비교론적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상대론적 관점인데, 총체론적 관점은 뭐냐면은 문화를 하나가 아니라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야. 그다음에 이제 비교론적 관점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얘는 각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 근데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으면서 뭐 쩝쩝대고 막 그러는 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보편적인 건데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고 우리나라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쓰고 뭐 미국에서는 포크랑 나이프를 쓴다. 이런 거는 특수성이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하는 것이 비교론적 관점이고요. 상대론적 관점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해당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게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만 볼게.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는 육식 금지 정책에서 출하된 단백질 부족 문제를 어패류 섭취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대요. 그건 이제 그 나라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공유하는,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상대론적 관점에 해당하고요. 1번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우리 문화만의 특수성, 그다음에 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하면서 우리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비교론적 관점이겠죠. 2번 문화를 이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는 이건 뭐야? 요거는 문화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 만한 선지는 아니고 3번 개별 문화 요소가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4번 한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이겠죠. 답은 5번인데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사회의 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게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5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문화 이해 태도 보시면은
중간부터 볼게요.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현재의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된대. 어, 국제사회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버려야 된대.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는 현재의 국제 흐름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문화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대. 강대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문화 간 우열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높게 평가하죠. 3번 인류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한 건 문화 상대주의고요. 4번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쉽지? 5번. 각 사회의 문화를 그들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주의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5번, 7번 문제로 넘어갈게. 지금 A, B, C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B랑 C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만 보시면은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상대주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상대주의고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상대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대주의죠. 2번 B는 C와 달리 일단 B랑 C를 둘 다 알 수가 없는데 자문화 중심주의거나 사대주의거나 그러겠죠. 각 사회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B랑 C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3번 A는 상대주의는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죠.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카에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요거는 상대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일 텐데 가가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은 C가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미안해요. 아니죠. C가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음. 그럼 B가 이제 사대주의가 되는 거고,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간주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내가 왜 중간에 멈췄냐면은 지금 내가 7번 문제를 풀면서 8번 선지를 보고 있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거든. 힘들어요. 빨리 8번 풀게요. 자, 8번. 자, ABC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A와 B의 응답이 같대요. 그러면은 요거 세 개 중에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지. 그럼 나머지 하나인 C가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B와 C의 응답은 하고 기억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상대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B가 뭐가 들어오더라도 응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상반된다. 가 들어오셔야겠네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같다 아니고요. 니은 C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 C는 상대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리을 A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하는 거면 A가 사대주의니까 B가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 사회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니? 현빈아, 자문화 중심주의가 엄청 센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응. 근데 쟤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있냐면은 중국 있어, 중국. 중국이 이제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중국이에요. 몰랐지? 너 중국이 왜 중국인지 알아? 세계의 가운데 여기 가운데 중이잖아. 중국이잖아. 이게 자기네들이 가운데라는 거야. 완전 뻑큐죠, 뻑큐. 어? 근데 중국 봐봐.
맨날 다른 나라랑 싸우잖아.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자문주의가 너무 강하면은 타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이 되겠고, 16강이었죠? 16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17강의 수능 실전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여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을 텐데 좀 어려운 문제가 기출 플러스 2번이 정말 어려워요. 작년 수능인데 이거 아마 대부분이 어떻게 푸는지 문제풀이 방식을 모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 꼭 문제를 다 풀어보고 오시고요.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7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